자, 고1 미래엔 국어 계속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오늘은 수필 한 편을 다룹니다. 자, 삶을 바꾼 만남. 만남을 통해서 한 인생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자습서 페이지 122쪽. 자습서 122쪽을 들어가 봅니다. 자, 정약용 선생과 그 제자 황상이라는 분의 얽힌 사연입니다. 자, 제목 확인합니다. 삶을 바꾼 만남. 자, 처음 부분 볼까요? 자, 이거 수필이에요. 자, 만남이라는 것은 만남이다. 자, 동음이에요. 발음, 만남 발음이 같죠? 자, 뜻이 같고 아니지, 발음이 같고 뜻이 다릅니다. 자, 이 속에 담긴 뜻이 뭘까요? 사람을 서로 만난다. 만남이라는 것,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것, 이것은 자, 맛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맛이 난다. 맛이 좋다. 자, 사람과의 만남은 그 과정에서 음미할 만한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맛이 나는 만남을 경험한다.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또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만남 이후로 자, 사람과의 만남이 쭉 이어질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변화가 생기죠.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는 것이다. 영향을 받고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길 가던 사람과 소매를 스치듯 그저 대면되면 아무런 영향도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고는 자꾸 딴 데만 기웃거린다. 이건 의미 없는 만남이겠죠. 물론 자, 이렇듯 모든 만남이 다 맛이 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맛이 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그 만남을 대하는, 접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죠. 자, 마음가짐 동원합시다. 이어지는 것, 고장난명, 고장, 손바닥 하나입니다. 외손뼉, 손바닥 하나로는 난명, 소리를 내기 어렵다. 즉, 밑에 설명 나와 있네요. 외손뼉, 손뼉 하나만으로는 소리를 짝짝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다? 같이 어울려 노력하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맛이 있는 만남.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누구냐? 다산 정약용과 그가 강진에서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의 제자인 황상이다. 두 사람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어요. 시골에 자, 학구는 세상 물정 모르고 공부만 하는 사람을 학구라고 합니다. 시골 학구에 불과했던 황상이 쓴 문집이 있는데 그 치원유고라는 문집을 뒤적일 때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 속에 아주 고귀한 만남 이야기, 다산 정약용 선생과 황상의 만남에서 남겨진 내용들이 글로 쓰여 있다는 얘기죠. 자, 황상이 소개됩니다. 15살 나던 1802년 10월 다산 선생을 처음 만났다. 황상 15대. 자, 다산 선생을 만났어요. 당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와 있었다. 처음에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유배지죠. 그 유배지에 강진 그 주민들이, 사람들이 모두 겁이 나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받아주려 하지 않아. 자,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챙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 굶어 죽죠. 그 유배 생활의 그 고달픔입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 방 한 칸을 빌려 기식하고 있었다. 기식. 남의 집에 빌붙어서 밥을 얻어먹는 겁니다. 자, 천하의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 가서 이렇게 사는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이때 만났는데, 자, 만남의 과정을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황상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 강진 고을에 아전이 있었는데 그 강진 고을의 아전의 자식이었다. 아전이니까 직급이 낮죠. 하급관리야. 서울에서 온 선생님 다산이
아전에 아이들 몇 명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이 소심했던 황상이 용기를 내서 주막집을 찾았다. 그렇게 며칠 내처 내내 늘 찾아가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다. 황상이 부끄러움이 많다는 얘기죠. 7일째 되던 날 다사는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말하자 황상, 하지만 선생님 저는요 이런 애입니다. 머리도 나쁘고요, 앞뒤가 꼭 막혔고요,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그냥 머리가 나쁘다, 센스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그 말하는 소년에게 다사는 길을 북돋워 줍니다. 아, 그럼 할 수 있고 말고. 항상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항상 문제는 좀 여기서는 뭐 이렇게 안 좋은 그 문제점입니다. 안 좋은 문제점. 이거는 제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너와 반대지 어떤 애들한테서 문제가 생기는가, 민첩하다고 자기가 민첩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또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단다. 오히려 민첩하다, 총명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문제야.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애들, 똑똑한 것 같지? 아니야. 그런 애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제목만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글을 지어내는 사람들, 똑똑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경박하게는 가볍게입니다. 가볍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다. 안 좋은 점이다. 한마디만 던져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곧 쉽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음미하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어. 그런 자들의 약점이죠. 오히려 잽싸지않은 유형,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자,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야. 그래서 둔한 사람이 꾸준히 노력했을 때 강점을 하나 제시했어요. 꼭 막혔다가 뻥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자, 강점 두 번째입니다. 미흡한 것을, 미흡하다,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거야. 둔한 사람도 꾸준히 노력했을 때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강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가 뭐라 말했어? 머리 나쁘다, 앞뒤가 막혔다, 분별력이 없다.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 어떻게? 첫째 부지런함, 둘째도 부지런함, 셋째도 부지런함이야.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그거는 네 마음을 다잡아서 마음이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부드러워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자, 황상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마음 부드러매고 오로지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 그러면 다 된다는 거죠. 이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중간 두 번째. 다사는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향설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1818년 8월 금음날 다사는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서 개모임을 결성했어요. 다신개. 이 다자가 차야, 차.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붙여드리곤 했다. 이게 다신계의 귀약 내용입니다. 차를 따서 스승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승을 잃은 이 유배지의 집 다산초당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하다. 황상은 스승의 자취, 스승의 채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다시 다산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이 초당의 예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파서 새긴 정석이란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읽은 대숲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경을, 자, 이게 풍경과 정치입니다. 그 풍경과 정치를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옛 터전을 100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설교표했다. 그래서 스승과의 작별을 아쉬워하고 그 옛날 시절을 그리워하는 황상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후 18년 후 1836년입니다.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두릉 땅으로, 이 두릉 땅이 다산의 집입니다. 다산을 찾아뵈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저기 정약용 묘소 있죠. 정약용 묘소 팔당댐 지나가면 있어요. 그쪽입니다. 다산을 찾아뵈었다. 스승 내외의 회혼례는 결혼한 지 60주년입니다. 결혼한 지 60주년 예순도를 기념하는 잔치입니다. 이거 축하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뵙자는 생각이었다. 이때 다산은 병사가 위중해 그 회혼례를 잔치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15 소년이었던 제자는 이제 50세를 눈앞에 둔 중늙은이가 되어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다. 곁에서 며칠 머물며 옛날 이야기 나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었을 때 다산은 병중에 있죠.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의 마디 굵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냥 보내기 아깝다며 안타깝다며 접는 부채와 이 운서는 한시 지을 때 반복되는 운자가 있어요. 그 운자들을 모은 책입니다. 운서. 필히 먹을 선물로 주었다. 자, 이렇게 다산은 제자 황상을 이렇게 특별히 아낀 거죠.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심정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 안 돼 다산은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떴다. 황상은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다 걸어서 내려간 겁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스승의 부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 영전에 곡을 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고향에 돌아갔다. 자, 다산과 황상 사이의 특별한 인연입니다. 자, 또 기울었네요. 자, 적응해서 봅니다. 황상은 스승의 10주기 돌아가신 후 10년 지난 후 다시 고향집 두릉을 찾았습니다. 다산의 아들 정하결이 있는데 10년 만에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난 황상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신발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내려왔다. 황상은 이제 예순을 눈앞에 둔 늙은이였다. 꼬박 18일을 걸어서 스승의 묘 앞에 섰다. 검게 그린 얼굴에 부르튼 발을 보고 아들 하결은 아버지 제자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울었다. 자, 10주기를 맞아서 그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18일을 걸어서 찾아준 황상이 고마운 거죠. 그의 손에는, 황상의 손에는 그 옛날 스승이 줬던 부채가 들려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립고 또 이 찾아온 제자의 두터운 뜻이 고마워 늙어 떨리는, 아들도 늙었어요. 황상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늙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부채 위에 자신이 시를 써주었다. 그리고는 정씨 집안과 황씨 집안 두 집안 간에 계를 맺어 이제부터 자손되도록 오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이게 정씨 황씨 계, 정황계의 내용입니다. 그 정황계 안 내용은 황상의 문집에 실려 있다. 자, 황상 아들 정학연 또 정학유 형제의 아들과 손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차례로 적은 뒤 끝에다 이렇게 썼다. 이것은 우리 두 집안 노인의 성명과 자손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정황계 아닙니다. 자, 정학연은
침침한 눈으로 천리 먼 길에 써서 보낸다. 자, 황상이 이제 또 천리길 걸어서 강진으로 가야 되죠. 두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의를 맺고 우위를 다져 가는데 이 계를 맺은 문서를 제군 여러 사람들에게 돌리노니 삼가 잃어버리지 말라. 이 두 집안의 신의 우의를 다짐하는 계를 쓴 겁니다. 이 해가 1848년이니 이때 정학연은 66살, 황상은 61였다. 그 옛날 더벅머리 15살짜리 소년에게 던져준 오로지 부지런하면 된다던 스승의 따스한 가르침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자, 이런 수필입니다. 앞에 119쪽으로 갑니다. (119쪽) 가서 자, 나가라 이게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자, 수필, 자, 사람의 일대기 전기문을 쓴 것이죠. 교훈적 일대기죠. 자, 제재는 다산과 황상의 인연. 자, 글의 구성을 봅니다. 다산과 황상의 첫 만남 15살 때 황상이 학문에 매진하도록 다산이 가르침을 줬어요. 다산이 강진을 떠난 후에도 그를 스승으로 극진히 모신 황상이다. 마지막에 정황계를 맺어 다산과의 만남이 가진 지닌 가치를 이어나간 황상. 주제, 삶을 바꾸는 가치 있는 만남. 그 예로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관계, 정약용과 황상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특징. 자, 다산과 제자의 황상의 일화를, 자, 에피소드 일화를, 자, 밑줄 시간 순으로 구성 밑줄, 또 황상의 문집 내용을 바탕으로, 자, 황상의 문집이 기본적인 바탕 내용이고, 또 글쓴이의 생각을 덧붙였다. 자, 작품 해설 봅니다. 다산 정약용과 제자 황상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만남이 서로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이야기한 글이다.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그 맛있는 만남을 가지며 이 가치 있는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자, 삶을 바꾼 만남 수필을 분석해 봤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